환경부의 김은경 전 장관이 지금 오늘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출석을 했습니다. 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어서 사표 동향을 파악하고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서 이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라는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건인데요. 그런데 이거 오늘 영장이 청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동부지검에서 해온 문정권의 블랙리스트를 거느냐 안 거느냐의 결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이 기각되면요, 검찰의 지금 블랙리스트 수사가 스톱이 될 거고, 오늘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김은경을 넘어서서 청와대의 비서관, 행정관이 이 환경부의 서기관이나 또 정책보좌관을 왜 청와대가 밀은 사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냐고 질타까지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조사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가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을 입증할 문건을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정인을 확보했다라는데 문건까지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동향만 받았지 특정 인사에 대한 표적을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형직 환경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원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파일 문건의 파일 이름이 장관님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김 장관에게 보고된 인사 문건을 별도로 관리하며 파일명을 수정까지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 사실과 사퇴 동향까지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표들이 진행될 때마다 후임자 인성이 진행될 때마다 이 파일이 업데이트 되어 가지고 장관한테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 임원들에게 이 사태를 갖다가 직접 이 진두지휘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고 있어요. 다른 환경부 감사관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를 통해 장관 보고용 폴더에 담긴 인사문건의 파일명에서 장관님이라고 적힌 문건을 다수 복구해냈고, 그 다음에 환경부 관계자들도 장관한테 보고하려고 해당 문건을 만들었고 직접 보고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에 장관님이라고 적힌 산하기관 임원 문건들은 이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한테 사표를 강요해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이 표적 감찰을 사전에 인지했는가가 범죄 소명의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웃기는 거는 장관을 통하지 않고 산하기관 임원을 바꿔치우고 또 그 현황을 장관이 지시하고 보고받지 않고 가능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미 검찰의 여러 가지 자료에 청와대의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지금 환경부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왜 일을 제대로 못해서 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밀은 사람이 떨어지냐, 이런 질책까지도 한 개 나오는데 일 똑바로 하라고. 근데 장관 모르게 이런 일들이 다 진행이 돼요. 주요 자신이 맡고 있는 부서의 주요 산하기관 임원은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청와대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건 아예 원칙이죠. 자, 그래서 장관에게 사퇴 동향과 감찰 사실이 보고됐다라는 물증과 진술을 통해 영장심사에서 김 장관이 표적 감찰을 진행했다고 검찰은 입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법원의 이 정근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수첩에 적힌 대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서 그 대자가 대법원장이 보고 체크한 대자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자가 대법원장의 대자예요.
그런데 해당 메모가 양성태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사항을 의미한다 해서 구속을 시켜놓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장관용, 한마디로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과 진행사항 작성이 있는데 이걸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자, 청와대가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장관을 불러다가 조질 수 없으니 정책보좌관이나 담당 책임자를 불러서 조진 거지, 실제로는 장관한테 질타하는 청와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은 당연히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고,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도 조사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영장이 실질심사가 안 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죽어버린 나라지요. 법원이 얼마나 우스운 꼴을 갖다가 이렇게 당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상식이 있다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출신 인사가 탈락을 하자 신미숙이 질책을 하고,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이 질책을 하고, 환경부가 경위서까지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에 청와대가 진두지휘하고 환경부가 총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장관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움직였다. 검찰은 균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에 대해 2차례 이상 조사를 마친 상태고, 신미숙이 환경부 산하 임원 채용 과정에 개입을 한 정황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신 비서관은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데, 정권 출범 초기에 이 균형인사 비서관으로 돼서 3년째 비경제부처의 인사를 책임지고 있고, 노무현 때도 4년간 행정관으로 했던 정권의 한마디로 핵심적인 실무인사예요. 그래서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 작년 7월에 상임강사 공모에서 청와대가 밀었던 전직 언론사 간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간부들을 불러서 질책을 하고 경위 설명까지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도 이 문제로 경위서가 보고된 다음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은경 장관의 정책보좌관도 이 박씨 탈락 이후 청와대를 방문해 신 비서관과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래서 박씨라는 전직 언론이 탈락한 것이 사고였고, 그래서 청와대가 이 잡음을 해소하려고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환경부가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그래서 결국 이 박씨가 환경부 산하기관의 한 회사의 대표가 됐다는 겁니다. 환경부 산하에 어떤 데 대표로 갔냐? 자, 환경부 산하기관 중에 그린 에너지 개발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7월 달에 떨어지고 10월 달에 여기에 대표로 취임하기 전후에 이 대표 취임에 대해서 청와대와 환경부 간에 조율이 있다고 환경부 관계자가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박 씨는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에서 탈락하고, 당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던 김모 서기관은 청와대 이 균형인사 비서관실의 송모 행정관의 요구에 따라 박 씨가 탈락한 이 경위를 제출했고, 경위서를 얼마 뒤 김 서기관은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 씨를 그린 에너지 개발 대표이사로 보내는 방안을 송 행정관에게 보고했고, 그린 에너지 개발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GS건설, 코롱환경서비스 등과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라는 겁니다. 자, 검찰은 최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상임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박 씨가 그린 에너지 개발 대표이사로 뽑히는 과정에서 환경부 및 청와대에 외압이 있었는지 추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감사 떨어진 놈 때문에 청와대가 화가 났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무마하려고 환경부 산하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다 뒤졌겠죠. 어디를 보내야 거기가 좋고 짭짤해서 그 사람이 만족해서 청와대를 쑤셔대지 않겠느냐. 즉 무마하려고 조사를 했고,
그럼 무마하려다가 이제 하나 곤란한 데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산하에 이제 매립지 부분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회사를 갖다가 민간 기업들과 합작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 공사 산하기관이니까 이 또한 공사의 또 자회사죠. 그래서 그 공사의 자회사 사장으로 보내줬다는 겁니다. 강강 구속영장에는 박 씨의 산하기관 임원 내정과 탈락, 공모 무산, 그리고 민간업체 취업 과정이 모두 들어가 있고 이 박 씨 하나를 쓰기 위해 이 박근혜 정부 출신 전임자인 김현민 전 항공공단 상임감사를 표적감사에 사표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또 박 씨가 시험에 합격하는 걸 돕기 위해 환경공단 업무계획 자료 면접 예상 질문지를 박 씨에게 미리 보내고 이것은 한마디로 위계에 의한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걸로 보고 있고 박 씨가 탈락 후에 민간업체 대표이사로 가도록 이사의 결정, 민간업체 이사의 결정에 개입한 것은 강요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죄가 있죠. 전임 감사를 잘란 것이 그야말로 직권남용이고 그 다음에 박 씨가 되도록 정보를 가르쳐 준 것은 이 당시 환경공단에 대한 업무방해고 또 탈락한 사람을 산하기관이지만 매립지 공사의 산하기관이지만 엄격하게 민간기업인 그린에너지 개발 대표로 보내면서 대표로 되도록 그 회사도 이사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개입한 거는 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강요죄라는 겁니다. 자, 민간업체의 채용 외압으로 안종범 전 수석이 KT 마케팅 전무에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자, 이 정권 이쯤 되면요, 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군이 미쳤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북한이 지금 이 비핵화 판을 깨고 있는데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선전하겠다며 2억 원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전시회를 하겠다. 그런데 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해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 무슨 수호인가 하는 조직에서 우리 군의 손발만 묶었다고 반대 성명을 놀고 그 다음에 보수 진영 전체가 비판을 하는데 군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이 9.19 군사 합의를 자아자찬하는 전시회를 하겠다고 2억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4월 19일부터 한 달간 힘 평화로 가다라는 제목의 특별기획 사진전을 전쟁기념관에서 열기로 하면서 9.19 군사 합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겠다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KT의 고문 10명에게 황창규 KT 회장이 자문료로 20억을 지불케 했다. 이철이가 폭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요. 이철이는 이런 폭로를 거의 전담해서 하는 것 같아요. 황창규가 2014년 1월에 KT 회장이 된 이후 정치권 인사 등 14명에게 400에서 1,300만 원대의 월급을 주고 여러 로비에 활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정치권 인사 6명 중 3명은 홍문종 의원의 척건이었고 그래서 홍문종의 정책특표, 홍문종의 선대본부장, 홍문종의 비서관 이런 경력을 한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있고 그래서 KT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고위공무원도 몇 명 이렇게 고문으로 위촉됐지만은 그러지 않은 박 정권의 실세 정치인 주변 인물들도 됐다. 한국당의 핵심 의원들을 찍어서 몇 명 보내겠다라는 정권의 의지가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김학의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서 전방위로 정권이 그동안에 파악해두고 있던 비리, 이거는 황창규를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지난 박 정권의 이 권력 핵심이자 지금 한국당의 핵심으로 있는 의원들을 몇 명 낚아채려고 하는 시도를 정권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더 가속화돼서 여기저기서 이런 폭탄이 터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다 특검 받을 거니 드루킹, 손혜원 특검하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온 부분이지요. 잘했습니다. 이건 잘한 거는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경원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 전 차관과 관련해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은 본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황교안 죽이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국민들은 김학의보다 드루킹을 더 궁금해하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답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찰도 그동안의 수사를 못 믿겠다 해서 김학의 부분과 관련해 특임 검사를 하자는데 아예 김학의 특검을 하자. 대신 맞바꿔서 여당도 드루킹 재특검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 그는 드루킹, 손혜원, 신재민, 김태우 등 많은 의혹들이 지금 그대로 산적해 있는데 최근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드루킹 댓글 부실 수사, 울산청의 김기현 전 청장의 울산시장 개입 수사 등도 문제라면서 여당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의 의혹을 밝히고 싶어 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 여당이 원하는 것을 같이 다 특검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국당은 그동안에 김학의 수사 지시가 문재인의 황교안 죽이기 야당 탄압이라고 해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코너에 몰려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이 수사 대상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다고 피한다고 이게 피해집니까? 결국은 김학의 특검은 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나경원이 이야기하며 대신 우리가 이야기하던 모든 이 드루킹, 손혜원 등도 다 특검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맞지 않느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될 때예요. 기가 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문재인이 지지율이 한 40% 초반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2.2% 올라서 47.1%라고 YTN과의 공동조사에서 YTN 어르르한 조사에서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자, 정말 이 국민들이 우습게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 정권이 여론조사회사 몇 개 끼고 앉아서 그야말로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제 검찰은 조직을 지킬 수 없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손혜원 보훈처 압수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속도를 좀 낼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은경을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애사롭지가 않지요. 아마 이 검사가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총대를 매겠다고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 김은경이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무슨 환경 전문가라고도 볼 수 없어요. 처음에요, 그야말로 구의원, 노원구의 구의원, 한국외환은행에 아마 노조 쪽에 관련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원구의 구의원, 서울시 시의원, 노무현 환경특보 이런 거 하다가 대통령 인수위 노무현 때 전문위원을 하고 노무현 때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하고 그러다가 노무현 때 청와대 민원제안 비서관 한 게 답니다. 뭐 노무현 때 비서관 딴 것도 하나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환경부 장관이 됐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이 내용에 따르면 조국 위에서 김은경이가 흑산도 건설 등에 공항 건설 등에 반대한다고 김은경이 쫓아낼 자료도 갖고 오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이 여자는 다 불고 가지. 그래도 또 위에서 자기를 봐줄 거라고 아마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모양인데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가 소명한 내용이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검찰의 내용이 수사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김은경이가 구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손혜원에 대한 보훈처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검찰이 굉장히 화가 난 것을 반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손혜원이 아버지가 이 애족장이가 이렇게 서운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피우진 보훈처장한테 어디선가 오다가 떨어져서 그렇게 움직였지. 보훈처가 공연히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을 그렇게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훈처장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다. 결국은 보훈처장이 이런 문제를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 손혜원이 아버지를 콕 찍어서 훈장을 주려고 했다면 결국은 보훈처장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반격에 나선 것 같고 특히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버닝 수사에 검찰이 이 사건을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너네들이 이거 다 저질른 일이니까 안고 한번 자빠져 봐라고 즐기고 있는 분위기까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윤규건을 경찰이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그를 징계를 하느냐가 앞으로 문정권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하는 부분의 관건인데요. 괜히 무슨 정준영인가 구속시키면서 윤규건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봤자 그것이 잘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박지원이가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어요. DJ를 5년간 모셨는데 기간단총을 시장에서 보인 것은 잘못이고 경원의 해프닝이고 일탈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해프닝이고 어떻게 기간단총을 그렇게 노출시킬 수 있느냐. DJ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 왜 그러는지 의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사람도 옳은 말 할 때가 한 번씩은 있습니다.